혹시 주변에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혹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만 중요하다고 여기고 상대방의 입장은 무시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곤해지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소모되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말을 따라야만 하는 분위기에서 우리는 점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상대방의 감정에 맞춰 행동하게 되죠. 그렇다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현명하게 대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의 의견을 지키면서도 갈등 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볼까요?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의 중심이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혹시 주변의 대화를 할 때마다 항상 자기 이야기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나도 그런 적 있어. 내가 예전에 겪은 일인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대화를 자기 경험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의 이야기는 뒷전이 되고 결국 상대방의 이야기만 계속 듣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과 오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스스로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나? 하는 기분이 들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잃지 않고 균형 잡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방법을 익히세요. 이런 사람들은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런 대응 없이 듣기만 하면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빼앗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주도적으로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도 그런 적 있어 라고 하면서 대화를 자기 이야기로 돌리려고 한다면,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얘기하던 건 이거였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시 본인의 이야기로 끌고 오세요. 상대방이 끊임없이 말을 이어가려 한다면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대화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구나. 그런데 넌 그때 어떻게 했어? 난 이렇게 했는데. 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을 다시 잡아가는 겁니다.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인정하면서도 나의 이야기도 확실히 전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단순히 맞장구만 친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본인의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 경험을 인정하면서도 맞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내 경우엔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자연스럽게 본인의 이야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대화를 길게 끌지 마세요. 어떤 대화든 상대방의 패턴을 이해하면 그에 맞는 대처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길어질수록 피로도가 높아지고 결국 소모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적절한 시점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 나누는 거 즐거웠어. 그런데 나 이제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라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소모적인 대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무조건 피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처법을 알고 있다면 훨씬 건강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두 번째, 공감을 잘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게 왜 힘들어? 나는 더 힘든 일도 많았어. 라는 반응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거나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괜히 이야기했나? 하는 기분이 들면서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일단 그 사람들에게 공감을 강요하지 마세요. 공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 라고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힘들었어. 그냥 들어주면 고마울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교를 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대화를 할 때 명확하게 피드백을 주세요.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반응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걸 모릅니다. 따라서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네가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 더 힘들어져. 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주변에서 공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공감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공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의견을 강요합니다. 주변에 자신의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떤 대화를 하든 이건 이렇게 해야 해. 내 생각보다는 내 방식이 맞아.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해지고 결국 상대방에게 휘둘리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세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당연히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려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 방식이 나한테 더 맞아.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다시 강요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대응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싫어,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강요를 멈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내 방식도 이해해.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상대방도 쉽게 반박하기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선 긋기를 확실하게 하세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계속 반응해주면 더욱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건 내 생각이고 나는 내 방식대로 할게. 라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설득하려 한다면 더 이상 이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중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 필요하면 거리를 두세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입장을 확실히 밝히더라도 상대방이 끊임없이 자신의 의견을 강요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여러분의 의견을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압박하는 경우라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여러분을 쉽게 통제할 수 없게 되죠.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내 의견을 지키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화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사람, 공감을 못하는 사람, 의견을 강요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거나 휘둘리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